한동안 이제 그 독서 말고 문학에서 네임드 지문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24년도 수능에서 네임드 지문이 아니라 거의 레전드 지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문학의 비문학화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건데, 문학의 비문학화는 그러니까 지문이 비문학처럼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대처도 비문학처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뭐 있는 것이 병이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냐,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비슷한 단어지만 거기서 긍정과 부정만 계속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거 내가 지금 도식화를 해버리는 게 조금 덜 헷갈리겠구나, 이걸 문장으로, 그러니까 글의 형태로 내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설명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봅시다. 나는 이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필이 원래 기본적으로 깨달음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히 한문수필로 가거나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읽는 에세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정말 비문학 지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깨우친 것을 쓰는 거니까 그게 이제 풀어내는 방식이 논리적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기는 당연히 후자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병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 부정했으니까 긍정이란 뜻이죠. 병이란 뜻이에요. 사실상 서술하는 방식이 이게 문학 파트에 있고, 문체가 마지막 이 문장의 마무리가 합니다체라고 해서 문학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상 서술하는 방식은 비문학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나름의 데피니션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기 입장에서 있는 것이 병인지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를. 어쨌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무엇을 근거로 할까 이러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아마 일단 당연히 예상 못했으면 뭐 당연한 것이고, 예상 못했으면 다음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인데, 여기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독서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를, 그 아이디어를 착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해냈다면 비교적 체감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주장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근거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대요. 자, 잊어도 좋은 것은 이렇게 쓰고 잊으면 안 되는 걸 이렇게 쓴다라고 우리끼리 정합시다. 그러면 잊어도 좋은 것을 잊지 못하는 데에서 근거, 그러니까 연유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주장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잊지 않음에서 연유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위에서 주장했던 잊지 않는 것은 병이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잊어도 괜찮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병이라는 거지. 그럼 좀 이해가 되죠? 또 문제는 여기에요.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라고 했어. 치자. 그러니까 지금 가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if 만약에 잊어도 괜찮은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치자. 그렇다면 다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옳을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옳을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전반적인 맥락이나 직관과 감에 의존해서 이게 지금 의심하는 것 혹은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뭐 알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명백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단 앞에서 화자가 하는 주장이랑도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는다라는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도 화자가 정의한 내용이랑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문단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논리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 논리에 대한 일종의 사례,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는 거를 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앞에서 거의 이미 머리가 꼬인 상태에서 뒤에서 읽으면서 조금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침착했다면 좀 뒤에 읽으면서 힌트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사실 실전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침착하게 반응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래주문 효과도 얻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무를 푸는 겁니다. 어쨌든
그 말이 옳을까 이러고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걱정거리가 무엇이냐. 잊어도 괜찮은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당연히.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하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게 하지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것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것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쭉 나열을 해줬는데 그러면 읽어보면 요약을 해봤을 때 잊어도 괜찮은 것을 떠나서 사실상 거의 잊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잊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지금 이 상황 얘기하는 거죠.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잃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외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집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 것을 보고 나면 옛 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계속 지금 뭘 잊어야 하고 뭘 잊으면 안 되는지를 나열을 한 건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이 논리의 흐름이 생긴 거예요. 내적인 것을 잊어서 외적인 것을 잊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잊는 게 더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늘이 잊지 못해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서 질시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귀신이 잊지 못해서 재앙을 내린대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제 어렵게 이 말을 만드는데 사실상 2, 3문단은 나열이어서 전체적인 볼륨을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양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이 난처했던 부분은 1문단이 가장 난처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이 조금 여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싶었을 것인데 마지막 문단이 훨씬 더 꼬였을 거예요. 만약에 1문단에서 꼬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문단에서 덜 꼬였는데 5문단에서 완전히 꼬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를 계속 숨기거든요.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서술 자체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바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한 거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는 사람은 바꿀 능력이 바꿨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잊어도 괜찮고 뭘 잊으면 안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 이 생각을 하는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첨가해주고 있어서 잊어도 괜찮은 것과 외적인 것과 잊어야 하는 것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것과 내적인 것과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동일 선상에 있다라는 거를 정돈을 사실 여기서 마지막에 해주거든요. 마지막에 해주는데 사실 이 마지막에서 정돈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게 그래서 정돈해 주시지 않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근데 이 사고 방식을 보면은 이게 지금 판서 한 꼬라지만 봐도 알겠지만은 문학이 아니라 거의 독서신문에서 나올 법한 이 독해인 것이고 특히나 지금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추론까지는 아닌데 이 정보가 이어지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특히나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추론을 요구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다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추론을 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뺄 수는 없어. 단순히 추론 없이 사고력 동원하는 거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문제로는 당연히 변별력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고 이제 독서에서 이 추론을 너무 과하게 내면 과하게 출제했을 때 당연히 이 정보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론을 넣되 문학에서 넣은 거죠. 문학에서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내면은 당연히 변별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론을 여기서 넣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름 제가 생각하기 내피셜인데 평가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온몸 비틀기를 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문을 읽어낼 수 있어요. 25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A.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위한 문제. 요거는 괜찮았을 것 같고 2번 이짐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할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비롯된 곳을 찾는 거죠. 2번도 적자라도 볼 수 있고 4번 잊지 못하는 것과 잊어버린 것의 관계를 대비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며 이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 그러니까 대비적 표현도 했고요. 이짐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고 5번 이짐의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해서 이짐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는 진술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잊고 잊지 않고를 제대로 못하면 벌과 질시와 재앙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번 보면 이짐에 대해서 나아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이게 25번이 굉장히 뭐랄까 고르기는 쉽거든요. 고르기는 쉬운데 아마 이게 다른 선지가 그나마 쉬웠기 때문에 25번에서 정답률이 그래도 60% 70%대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일단 알아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화자의 주장, 즉 앞에서 얘기했던 잊는 것이 병은 아니고 잊지 않는 것은 병이다. 왜? 잊어도 괜찮은 것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사실상 얘를 끌고 와서 종합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 옳을까라고 묻는 게 지금 사실상 부정임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25번을 내가 맞췄던 틀렸던 간에 과연 내가 3번 고를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료하고 엄밀하게 풀었나, 근거를 갖고 골랐나 의 핵심을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5번이에요. 5번은 이게 특히나 화작 엄매 그 정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화작은 39%고요. 엄매는 50%입니다. 27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와 다르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러니까 보기 보면 사실상 거의 뭐 얻어갈 게 없는, 영양가 없는 새로운 의미를 보여준다, 깨달음을 제시한다 뭐 이런 식이고, 대신 이제 뭐 대상에서 발견했다는 새로운 의미라는 것, 그리고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 정도는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문제는 이제 5번을 고를 수 있냐 없냐예요. 담의 의미를 사용해서 담이 도박이지 도반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나의 지문 독해가 됐다면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다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있긴 있었어 라는 거를 찾아냈어야 했고, 그걸 찾아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에 있는 예의나 분수랑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를 사실 생각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의와 분수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야?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는다. 이때 뭘 잊는다? 효심, 부모 이런 슬픔, 정성, 예의와 분수를 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쭉 지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서 또 툭 자르고 넘어가서 외적인 것은 잊어도 괜찮은 것, 그리고 잊어야 하는 것,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은 내적인 것,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정도까지 해냈어야 사실 이 예의와 분수가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와 확실히 연관 지을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의와 분수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카테고리를 서로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 예의와 분수는 내적인 거여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잊어야 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가 서로 다른 거를 묶어놨으니까 이 5번 선지는 당연히 뒷부분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를 찾아내고 여기까지 끌고 오고 요 카테고리랑 얘를 묶어냈느냐 내지 않았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이라면 아마 저렇게 찾아가는 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찾을 수야 있겠지만은 이거는 제 생각엔 약간 결과론적인 설명인 것 같고 실전이면 저기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설은 되겠는데 이게 해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거는 문학이지만 추론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치 독서처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냐 못했냐가 이걸 이제 갈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정보를 정돈하고 논리구조를 좀 요약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추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할 생각이 안 들었겠지. 그게 이제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깨달음은 가르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안 풀릴 때는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 불법과 부정이면 아니면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 완전 오픈마인드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문학과 독서에서 평가원스러움은 점점 이제 없어진다고 맞아요. 수학에서는 진작에 그랬고 국어에서도 더 이상 평가원스럽다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구평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영화 관련 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영화 관련 지문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뭔가 판단하기 힘들다. 이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즈물 논함 지문은 정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렇게 정돈되는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 정돈해야겠다, 도식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이야. 실전에선. 근데 만약에 할 수 없었다면 내가 실무 풀면서 무슨 연습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접근법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이즈물 논함 지문에서는 A랑 B 읽으면서 뭔가 잘못돼 가는 걸 알 거 아니야.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잘못돼 가는데 여기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야 됐다. 이제 그 진전이 한번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게 문학에서 출제된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선지인지는 적절한 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온문 비틀기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해놨다라는 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나름 영향가 있는 지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